Hi there! Do you often find yourself needing to speak logically in English, but struggle to organize your thought clearly? Or does your response often sound like this? It's time to reshape your English speaking habit. I was preparing to get a job, so I applied to many companies. And I got a phone call from my dream company, so I had a job interview. But I didn't have enough time to prepare. I was so nervous. You know, you keep using I, and you habitually use and, but, so I guess you don't think about their meanings. Here are 3 things you have to keep in mind. First, conclusion should come first. Second, use pronoun. You have to look at the previous sentence. Third, you have to end up your speech with how and why. It will convey your message. 당신이 긴장감을 느꼈던 때를 이야기해 주세요. 한국말로 정리를 해서 이것을 영어로 스피킹하곤 하죠. 그런데 이 방식으로 영어를 아무리 잘 말해도 원어민들은 내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지 이해하지 못할 때가 상당히 많다는 거죠. 아마 나의 한국말 대답은 이렇겠죠? 사실 요즘 취업 준비하잖아. 그래서 여기저기 서류를 넣고 있는데 내가 가고 싶은 곳에서 연락이 온 거야. 그러면서 나보고 면접을 보러 오라는 거지? 근데 그 면접 준비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너무 떨렸어. 쭉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네요.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원서를 얻는데 연락이 왔는데 면접을 봤는데 그래서 가장 떨렸던 순간에 대해서 이야기하라고 한 이 질문의 요지는 가장 뒤에 나오게 돼 있다는 거죠. 그 맥락의 동양식 사고에서는 이렇게 상황을 풀어주면 결론을 이야기하기도 전에 우리는 타자가 어떤 맥락에서 떨렸는지를 이미 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한국말을 그대로 영어로 옮겨서 아무리 말을 잘한다고 해도 원어민들이 생각하는 라직이죠. 컨클루션이 먼저 왔는가? 이런 부분에서 원어민들은 좀 갸우뚱할 수 있고요. 또한 모든 메시지가 반드시 가져야 되는 포인트죠. 무엇을, 어떻게, 왜. 지금 이 답변에는 어떻게, 왜라는 부분이 전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어민들이 듣기로는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How to speak logically. 논리적으로 말하는 방법. You are rehabbing English와 함께 연습할 건데요. 첫 번째요. Conclusion. 결론이 먼저 나와야 합니다. 두 번째. 원어민들은 대명사 활용을 굉장히 잘해요. 대명사라는 건 앞문장의 내용을 이어지는 문장에서 구현하는 방식으로 문장들이 연결된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어떻게 왜라는 내가 궁극적으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까지 넣는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와 이어지는 챕터에서 논리적인 영어 말하기 연습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전에 우리가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원서를 넣었는데 연락이 왔는데 준비를 많이 못해서 라고 했던 그 상황 기억하시나요? 이 상황들을 이 공식에 따라서 한 문장 한 문장 스피킹을 해볼게요. 자, conclusion comes first입니다. 결론부터 얘기해야 되겠네요. Recently, I was nervous due to my lack of preparation for an interview. 인터뷰 준비가 부족해서 너무 떨렸어. 자,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인터뷰 갑자기 왜 튀어나왔는지 궁금할 거예요. The interview was for a position at ABC company. 여기서 이렇게 쓰시고 올 수도 있겠네요. Which I've always wanted to work. 자, 이렇게 되면 은 생략할 수 있겠네요. 그런 곳에서 연락이 왔구나. 그런데 문제는 The interview date is given only 5 days in advance. 5일 정도 앞서서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The 5 days were not enough. 그 5일이라는 게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To prepare for all the expected question. 모든 예측되는 질문에 준비하기에는 5일이 여유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준비하는데 시간이 모자랐다가 아니고 많은 예측 질문들을 준비하기에는 빠듯했다라고 정확하게 언급해주고 있죠. 계속 앞문장의 내용을 잡아주죠. This limited preparation time이 make me feel nervous인데 어떻게 왜 인지까지 언급이 되네요? Making mistake during the interview. 내가 혹시라도 실수를 할까봐 하는 이런 두려움에 나는 nervous를 느꼈어. 어떻게 왜라는 나의 명확한 메시지까지 정확히 전달이 되었죠. 이번엔 여러분 차례입니다. 내가 좀 떨렸던 그 순간을 잘 생각해서 우리가 말해볼 건데요. 바로 영어로 연습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하셔도 좋은데 아직은 영어로 생각하기보다는 한국어로 생각하는 게 조금 더 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이 룰을 한국말에 적용해서 연습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결론이 먼저 나와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Pronouns, 대명사를 쓴다는 건 앞문장의 내용을 계속 구체화한다는 거고요. How and why.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어떻게 왜 내가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지 나의 메시지도 잘 기억하시고요. 한국말로 하긴 하겠지만 우리는 이제 영어식 어순을 좀 따라가는 거다 보니까 영어 같은 한국말, 원어민이 하는 한국말 같은 느낌으로 즉 한국말과 영어라는 두 가지의 언어 체계를 함께 활용하는 바이링구얼 시스템을 가지고 지금 연습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좀 떨렸던 순간에 대해 생각해보면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을까요? 내가 프로젝트를 리드하는 상황에서 난 너무 떨렸어. 너무 깔끔하게 결론이 등장해주고 있죠? 근데 지금 우리 궁금하죠? 도대체 어떤 프로젝트였는지? 그 프로젝트는 내가 리더로서 맞는 첫 임무였던 거예요. 그럼 잘 하면 되지. 뭐 이렇게 떨려요. 그쵸? 그 상황을 구체적으로 풀어줘야겠네요. 근데 그 업무는 계속 대명사를 활용하죠. 앞문장에 있는 내용을 확인하고 들어오죠. 큰 팀과의 협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이 협업하는 이 모든 과정들, 진척 사항들을 상부 관리자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상황이었어. 프로젝트 안에 어떤 상황들이 벌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언급해주고 있죠. 그런데 이러한 책임감, 그죠? 이 모든 것들의 책임감을 우네요. 이런 책임감은 내가 처음 겪는 거다 보니까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순조롭게 끌고 갈 수 있을지 없을지 좀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전하고자 하는 nervous는 뭐예요? 순조롭게 뭔가를 끌고 가야 한다라는 이 책임감을 잘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불명확한 상황에 대해서 걱정이 많이 되는 상황. 이 상황을 이 사람은 nervous하다라고 전달을 하고 있네요. logically speaking 하는 이 논리에 맞춰서 우리가 한국말을 구체화해 봤는데요. 사실 한국말을 잘해야 영어로도 말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디테일을 잘 기억하신 상태에서 우리 영어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I felt nervous at work when I had to lead a major project for the first time as a team leader. 팀 리더로서 처음 리드해야 되는 상황에서 너무 nervous 했어. 좋습니다. 앞문장을 싹 다 묶어볼까요? 이것은 involves coordinating a large team 하고 해야 되는 상황과 and I to present progress update to upper management regularly. The responsibility로 가네요. The responsibility was new to me. 새로웠었고 I was anxious. nervous의 또 다른 표현이죠. anxious 했었어 about make sure. 이걸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everything went smoothly. 모든 것들을 돌 흐른 듯이 끌고 가야 된다는 이 모든 것들이 난 너무 anxious 했었어. 자, 어떤가요? 결론을 먼저 이야기하고 앞문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대명사로 구체화하고 how and why라는 메시지를 명확하게 언급한다면 우리도 원어민처럼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는데 여기에 추가, 원어민들이 자주 활용하는 표현까지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어민들은 I feel nervous라는 표현 대신에 I have a butterfly in my stomach. 뭔가 간질간질 너무 긴장할 때 느끼는 느낌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I'm on edge. 가장자리에 서 있어요. 너무너무 떨리죠? 이런 표현도 기억해 두시고요. I'm freaked out. 캐주얼한 컨버세이션에 많이 쓰이는데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불안함을 느낄 때 활용하는 표현들까지 활용해서 원어민처럼 논리적인 영어 말하기 연습해 볼까요? I had a butterfly in my stomach when I had to lead a major project for the first time as a team leader. It involves coordinating a large team and I had to regularly present progress update to upper management. I was totally on edge because the responsibility was new to me and I was freaked out worrying about whether I can keep everything running smoothly. 원어민들이 자주 활용하는 표현, 결론부터 말하는 습관, 대명사를 활용하는 습관, how and why라는 결론까지 이야기하는 이 습관을 잘 기억해 주시고요. 조금 더 체계적으로 연습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본문에 연결된 링크로 가셔서 논리적 영어 말하기 8주차 연습 워크북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이 논리적인 영어 말하기 활동이 어려우신 분들은요. 교정영어 8주 홈트 과정을 먼저 연습해 보시면 좋아요. 8주 홈트에서는요. 명사에 집중하는 연습, 사물 주어를 또 활용하는 연습, 육하원칙을 구체하기 위해서 이미지화하는 연습들을 체계적으로 가이딩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논리적으로 영어 말하기 활동이 조금 어렵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요. 클래스 U로 가셔서 8주 홈트 점퍼 100 과정을 수강해 주시거나 나만 알고 싶은 교정용어 회화 워크북을 시중 서점에서 구매하신 후에 워크북에 나와 있는 가이드를 따라서 독학으로 진행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활동 마무리하겠고요. 매주 꾸준히 You are Rehab English와 함께 연습하시는 거 아시죠? 교정용어 유튜브 구독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업데이트되는 자료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바이바이.